비가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한강 다리 아래에서 유린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오빠, 미안해. 나 여자한테만 관심 있어. 그 말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유래는 멀찌감치 떨어진 벤치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린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스며들어 있었다. 상대 남자는 멍하니 서서 비에 젖은 우산을 떨어뜨렸다. 유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유린아.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유래는 유린을 처음 만난 그날부터 그녀의 모든 것이 마음에 새겨졌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 뒤편의 오래된 도서관에서였다. 유린은 책장 사이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먼지 쌓인 선반에서 춘향전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느다랗고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흘러내리며 웃을 때 드러나는 보조개가 유래를 사로잡았다. 이 책, 재미있어? 나도 읽어봤어. 유래가 어색하게 말을 걸었고 유리는 고개를 들며 웃었다. 이건 그냥 사랑의 고통이야. 춘향이가 몽룡을 기다리는 그 마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유래는 알았다. 이 소녀는 평범하지 않다. 그녀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 후로 둘은 가까워졌다. 학교 축제에서 함께 떡볶이를 사 먹으며 한강변을 산책하며 밤늦게 카카오톡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유린의 집은 종로의 오래된 한옥마을 근처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전통 한복을 짓는 장인으로 집안은 실크 천과 바늘 소리로 가득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데려왔어. 유래야. 이유린이 문을 열 때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왔다. 녹차 향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유래는 그 따뜻함에 녹아들었다. 하지만 유린의 아버지는 달랐다. 공무원으로서의 엄격함이 그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딸아,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늦게 돌아다녀?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 않았다. 유리는 고개를 숙였지만 유래를 쳐다보는 눈빛은 반항적이었다. 유래의 집은 반대였다. 강남의 아파트, 아버지는 IT 회사 임원으로 바빴고 어머니는 피아노 선생님. 집안은 클래식 음악과 현대적인 가구로 채워져 있지만 감정은 메마른 사막 같았다. 유래야, 공부나 해. 그런 친구들하고 놀 시간 없어. 어머니의 말에 유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유린에게만 그녀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 유린아, 너만 있으면 돼. 너의 그 미소, 그 손길. 시간이 흘러 대학에 들어섰다. 둘 다 서울대에 합격했지만 전공은 달랐다. 유래는 문헌정보학, 유리는 한국문학. 캠퍼스에서 만날 때마다 유리는 시집을 들고 와 낭송했다. 바람이 불어오는 들판에서 너의 이름이 스며든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고 유래는 그 소리에 심장이 떨렸다. 하지만 유리는 항상 한 걸음 물러섰다. 유래야, 나 남자애들한테 관심 없어. 그냥 여자애들하고 있는 게 편해.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유래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다. 그게 나를 향한 말일까? 아니, 그냥 친구로서일 뿐이야. 어느 날 학교 동아리 모임에서 유린이 남자 선배에게 고백을 받았다. 유래는 멀리서 지켜봤다. 선배의 손이 유린의 어깨를 스치자 유래의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마. 이유린아. 거절해. 유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배,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여자분들께만 관심이 있어요. 그 순간 동아리방은 정적에 휩싸였다.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속삭였다. 뭐야, 그게. 레즈비언. 유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네, 맞아요. 그게 문제예요. 유래는 그 자리를 피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유린아. 나한테 왜 말하지 않아? 나도 너를. 그 후로 유리는 더 조용해졌다. SNS에 올리는 사진은 한강의 일몰, 경복궁의 단풍,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두웠다. 유래는 메시지를 보냈다. 유린아, 괜찮아. 그 일 때문에 유린의 답은 늦었다. 괜찮아. 그냥. 세상이 좁아 유래는 알았다. 한국 사회의 그 무게를. 동성애는 여전히 문제로 여겨지던 가족의 기대와 이웃의 시선이 무거운 짐이었다. 유린의 어머니는 최근에 유린아, 결혼 생각은 안 해? 라고 물었고 유린은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갔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둘은 명동 거리를 걸었다. 눈이 소복이 내리고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였다. 유린이 손을 내밀었다. 유래야, 장갑 끼자. 춥지. 그 손은 차가웠지만 유래의 뺨을 스치자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카페에 들어가 핫초코를 마시며 유린이 말했다. 유래야, 너는 나 같은 애랑 친구로 있어도 괜찮아. 유래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왜 그래? 당연히. 최고의 친구잖아. 하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친구. 그 이상이야. 그날 밤 유린의 집에서 파티가 열렸다. 유린의 사촌동생 결혼식 준비로 가족들이 모였다. 한복을 입은 유린은 아름다웠다. 빨간 치마 저고리에 흰 소매가 그녀의 팔을 감쌌다. 유래는 초대받아 갔지만 어색했다. 유린의 사촌 언니가 물었다. 유린이랑 어떻게 알았어? 둘이 붙어 다니네. 유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저녁 식사 중 유린의 아버지가 술잔을 들며 말했다. 유린아, 너도 곧 결혼할 나이야. 좋은 남자 소개해줄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유린의 손이 떨렸다. 아빠. 저는 그녀의 목소리가 끊겼다. 유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죄송해요. 화장실 좀 복도로 나와 벽에 기대숨을 골랐다. 유린아, 버텨. 나 여기 있어? 파티가 끝난 후 둘은 한옥마당에 앉아 별을 봤다. 유린이 속삭였다. 유래야, 나 왜 피곤해. 이 모든 게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유래는 손을 뻗어 닦아주려다 멈췄다. 이 손길이 친구의 것일까? 그 밤 유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다. 유린아, 내가 여자한테만 관심 있다고 했어. 그게 나일까? 제발. 봄이 왔다. 벚꽃이 피는 시기, 학교 축제에서 유린이 무대에 섰다. 한국 전통 무용동아리 공연. 그녀의 몸놀림은 물결처럼 부드러웠고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유래는 객석에서 지켜봤다. 공연 후 백스테이지에서 유린이 다가왔다. 유래야, 어땠어?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유래는 미소 지었다. 완벽했어. 너는 항상. 빛나. 유린의 눈이 흔들렸다. 빛. 나 같은 애가. 그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유린의 동아리 선배, 여자였다. 유린아, 오늘 최고였어. 나중에 커피나 마실까? 유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유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저 여자? 유린아, 왜? 그날부터 유래는 멀어지려 했다. 메시지 답이 늦어지고 만남을 피했다. 하지만 유리는 찾아왔다. 캠퍼스 카페에서. 유래야, 왜 그래? 나한테 화났어. 유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바빠. 유린의 손이 유래의 팔을 잡았다. 거짓말. 말해. 너 잃기 싫어. 그 손의 온기가 유래를 무너뜨렸다. 유린아. 나도.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유리는 눈을 피했다. 미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여름이 다가왔다. 무더운 서울의 밤, 둘은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다. 김밥과 과일, 그리고 소주 한 병. 유린이 웃으며 말했다. 유래야, 우리 영원히 이렇게 지내자. 친구로 유래의 미소가 어색했다.
영원히. 그게 가능할까? 밤하늘이 별로 가득 찼고 유린의 머리가 유래의 어깨에 기대왔다. 그 무게가 너무 달콤해서 유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 순간 유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유린아, 집에 와. 중요한 얘기 있어. 유린의 표정이 굳었다. 엄마, 나중에. 하지만 전화가 끊겼다. 집으로 돌아간 유린에게 어머니는 결혼 정보를 내밀었다. 이 남자, 좋은 집안이야. 만나봐. 유린은 종이를 찢었다. 엄마. 나 그런 거 싫어. 아버지가 들어왔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미쳤어. 방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 유리는 문을 쾅 닫고 나왔다. 새벽 2시, 유래의 집 앞에 서 있었다. 유래야. 나 도망쳤어. 유래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이제 어떻게 해? 유린의 도망은 그날 밤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유래의 작은 원룸은 갑자기 둘의 피난처가 되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고 유리는 소파에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유래야. 나 어떡해? 가족이 나를 버릴까 봐. 유래는 뜨거운 라면을 끓여 내밀었다. 먹어. 일단 먹고 생각하자. 유린의 손이 라면 그릇을 잡았지만 눈물방울이 국물에 떨어졌다. 그 맛은 짜고 쓰라렸다. 유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이 손길이 위로일 뿐인가? 다음 날 아침 유린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유래의 핸드폰으로. 유래야, 유린이 거기 있어? 데려와. 얘가 왜 이러는지. 유래는 유린을 쳐다봤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줌마, 유린이 좀 피곤해서. 나중에요. 전화를 끊자 유린이 속삭였다. 고마워. 너 없으면 나 무너질 텐데. 그 말에 유래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둘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유린이 가져온 시집을 읽으며 유래는 그녀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이 시, 사랑은 고통이야. 하지만 그 고통이 아름다워. 유린의 눈빛이 유래를 스쳤다.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다. 하지만 현실은 가차 없었다. 학교에서 소문이 퍼졌다. 유린이 레즈비언이라며? 그 남자 거절한 것 때문에 친구들은 피했고 교수님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유래는 유린을 지키려 애썼다. 얘야, 그만해. 유린이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우리 이렇게 지속될 수 있을까? 유린은 더 외로워졌다. 어느 날 그녀는 유래에게 말했다. 유래야, 나의 다른 사람 만날까 봐. 유래의 심장이 멎었다. 누구? 그 선배.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너처럼 좋은 사람. 하지만 나 같은 애한테 누가 올까? 그 주말 둘은 제주도로 떠났다. 유린의 제안이었다. 바람 쐬자. 서울이 숨막혀 비행기에서 유린의 손이 유래의 손등을 스쳤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둘은 맨발로 모래사장을 걸었다. 해질녘 유린이 말했다. 유래야, 여기서 살고 싶어. 가족 없이, 시선 없이. 유래는 웃었다. 바보. 같이 가자. 하지만 그 밤 호텔방에서 유린이 울었다. 나 엄마 생각나. 한복 지을 때 항상 나한테 보여주시던데. 유린아, 내가 입으면 예쁠 텐데라고. 유래는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다야. 돌아온 서울은 더 혹독했다. 유린의 가족이 그녀를 찾았다. 아버지가 학교로 왔다. 유린아, 집에 가자. 이건 내 미래야. 유린은 강의실 문을 잠갔다. 아빠, 저는 제 인생이에요. 남자와 결혼 못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미친 소리. 문 밖에서 교수님들이 모였다.
유래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유리나 강해져의 결국 유리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왔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 사건 후 유리는 변했다. 더 밝아지려 애썼다. 동아리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유래와의 만남을 줄였다. 유래야, 나 혼자 버텨볼게. 너까지 끌어들이기 싫어. 유래는 아팠다. 왜? 나한테 기대면 안 돼. 하지만 이해했다. 유린의 그 강인함이 그녀를 사랑하게 만든 이유였다. 가을 축제에서 유리는 무대에 다시 섰다. 이번엔 현대 무용. 그녀의 몸이 공간을 채우는 순간 유래는 눈물을 흘렸다. 유리나, 너는 자유로워. 하지만 자유는 착각이었다. 유린의 새로운 친구, 지은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문학동아리 선배로 부드러운 미소와 긴 머리카락. 둘은 자주 붙어 다녔다. 유래는 멀리서 봤다. 카페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한강에서 산책하는 뒷모습. 유리나. 그 사람이야. 질투가 유래를 갉아먹었다. 어느 날 유린이 말했다. 유래야, 지은 언니 소개할게. 좋은 사람이야. 유래의 미소가 굳었다. 그래. 축하해. 그날 밤 유래는 혼자 한강 다리를 걸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내 짝사랑. 여기서 끝인가? 핸드폰에 유린의 메시지. 유래야, 왜 그래? 하나 써. 유래는 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우연히 들었다. 유린이 지은 언니랑 사귀나 봐. 레즈 커플이라던데. 유래의 세상이 무너졌다. 반역. 아니, 유리나. 왜 나한테?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이는 명동에서 유래는 유린을 마주쳤다. 지은과 손을 잡은 채 유린의 눈이 흔들렸다. 유래야. 미안. 유래는 웃었다. 축하해. 행복하길. 하지만 돌아서서 눈물이 터졌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 유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흐려졌다. 유리나, 내가 여자한테 관심 있다고 했어? 그런데 왜 그게 나 아닌 거지? 새해가 밝았다. 유래는 새로운 동아리에 들어갔다. 사진 동아리. 카메라를 들고 서울 거리를 찍으며 유린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모든 사진에 그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경복궁에 눈 쌓인 지붕, 한옥의 문살, 모두 유린을 닮아 있었다. 어느 날 동아리 전시회에서 유린이 왔다. 유래야, 내 사진 봤어. 아름다워. 지은은 없었다. 유래는 차갑게 말했다. 고마워. 이제 잘 지내. 하지만 유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유래야, 나 지은 언니랑은 그냥 친구야. 오해하지 마. 유래의 가슴이 떨렸다. 오해. 소문이 난 걸 어떻게? 유리는 손을 잡았다. 믿어. 나 아직 누구한테도 마음 열지 않았어. 그 손의 온기가 유래를 다시 사로잡았다. 유리나. 제발.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 축제에서 둘은 다시 함께 걸었다. 유린이 말했다. 유래야, 나 가족한테 말할게. 나의 진짜 마음. 유래는 멈췄다. 무슨 마음? 유린의 뺨이 붉어졌다. 너한테. 유린의 그 말은 봄바람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유래는 믿을 수 없었다. 유리나. 지금 진심이야. 유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벚꽃 잎이 둘 사이에 흩날렸다. 응, 오랜만에. 솔직해질게. 나 처음부터 너한테 끌렸어. 하지만 무서웠어. 가족, 친구들, 사회. 모든 게 유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매일 내 생각뿐이었어. 내 미소, 내 손길. 둘은 서로를 안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포옹. 주변의 사람들 시선은 신경 쓰이지 않았다.
그 순간 세상은 둘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유린의 고백 후 가족의 반응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어머니가 유린을 불러 세웠다. 유린아, 무슨 소리야? 여자랑. 그건. 안 돼. 한옥마당에서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유린은 무릎 꿇었다. 엄마, 이게 제 진심이에요. 유래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너 집에서 나가. 유리는 눈물을 삼키며 유래에게 왔다. 유래야. 나 쫓겨났어. 유래는 그녀를 안고 속삭였다. 여기 있어? 우리 같이 버텨. 둘은 유래의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며 주말에 한강을 걸으며 유리는 한복 가게에서 일했고 유래는 카페 바리스타. 저녁에 만나 요리를 하며 웃었다. 유래야, 이 비빔밥 어때? 엄마 레시피야. 유린의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가 쌓였다. 친구들의 배신. 유린아, 너 이상해. 그런 관계로 지은조차 멀어졌다. 미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유리는 유래에게 털어놓았다. 유래야, 세상이 우리를 용납 안 해. 여름 축제에서 둘은 함께 갔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는 밤 유린이 손을 잡았다. 유래야, 사랑해. 유래의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불꽃이 터지는 순간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SNS에 퍼졌다. 서울대 레즈 커플. 충격, 댓글은 악랄했다. 변태들, 한국 문화 망치는 거 아냐? 유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유린아. 집에 와 용서할게. 하지만 유린은 거절했다. 엄마, 저는 행복해요. 충돌은 고조됐다. 유래의 어머니가 알게 됐다. 유래야, 그 애랑. 그건. 안 돼. 애 정상적으로 살아. 유래는 반항했다. 엄마, 이게 제 사랑이에요. 집을 나와. 둘은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유린의 사촌이 유래에게 다가왔다. 유린이, 내 탓이야. 가족 다 망쳤어. 유래는 흔들렸다. 내가 유린을 아프게 한 걸까? 가을, 단풍이 물든 남산에서 둘은 산책했다. 유린이 말했다. 유래야, 나 포기할까 봐. 유래는 멈췄다. 포기. 왜? 유린의 눈물이 떨어졌다. 너도 고통받아. 나 때문에 이 유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아니. 너 없인. 나 못 살아. 그 포옹 속에 사랑이 깊어졌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유린의 옛 친구, 민지가 비밀을 팔았다. 언론에 기사가 났다. 대학생 동성 커플, 가족 파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유리는 무너졌다. 유래야. 끝나서 유래는 그녀를 지켰다. 아니. 싸워보자. 기사의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다. 학교는 둘을 불러 상담을 권했다. 이런 관계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아. 교수님의 말에 유리는 웃었다. 좋지 않다뇨. 사랑이 왜요? 하지만 속으로는 지쳤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외면, 친구의 배신. 유래는 그녀를 달랬다. 유리나, 우리. 도망칠까? 제주로 유리는 고개를 저었다. 도망은 아니야. 맞서야 해. 둘은 LGBTQ 단체에 합류했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어서 와의 내가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그곳에서 유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나 한복을 사랑해. 하지만 그 한복이 나를 가두는 기분이야. 누군가 안아주었다. 그 한복, 내 것으로 만들자. 유래는 그 광경을 보며 미소 지었다. 유리나, 내가 빛나. 겨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에 유린의 어머니가 왔다.
센터 앞에서. 유리나. 미안해. 눈물이 그녀의 뺨을 적셨다. 엄마가. 몰랐어. 내 고통을 유리는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하지만 제 사랑도 인정해줘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게. 천천히. 아버지는 아직 멀었지만 변화의 문이 열렸다. 유래의 가족도 움직였다. 어머니가 카페에 왔다. 유래야, 그의 예쁜 애 유린이 차를 내오자 어머니는 웃었다. 잘 부탁해. 우리 딸 지켜줘. 그 순간 유래의 눈물이 흘렀다. 새해, 둘은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그곳, 유린이 처음 고백을 거절했던 자리. 이번엔 유린이 말했다. 유래야, 나 내 앞에서 마음 드러냈어. 이제 영원히. 유래는 키스했다. 부드럽고 순수한 입맞춤. 바람이 불었고 강물이 반짝였다. 세상은 여전히 가혹했지만 둘은 강해졌다. 한국의 봄, 벚꽃 아래서. 유리는 한복을 입고 유래는 사진을 찍었다. 이게 우리 이야기야. 사랑은 고통이었지만 그 끝에 희망이 있었다. 가족의 포옹, 친구의 지지, 사회의 작은 변화. 둘은 걸었다. 손잡고 앞으로.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짝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한국의 거리에서 그들의 사랑은 피어났다. 영원히.